이것은 우리 주인공 하루카입니다. 고독한 모험의 시작이야. 그는 이 세계의 고도강으로 알려졌어. 오늘 밤도 어제처럼 이 불운한 청년은 먹을 게 없어서 작은 요정들에게부터 구운 돼지를 훔쳐야 했어. 불쌍한 녀석들, 밤새 사냥한 돼지를 굽고 축하하던 중에 그 멍청한 놈이 나타나서 혼란을 일으켰어. 고블린 무리는 그의 속임수에 걸려 개처럼 도망치다 구덩이에 떨어져 사라졌어. 그 못된 놈은 요정들을 해치운 후 혼자 이 세계를 정복하는 길에서 기쁨을 느꼈어. 과거로 돌아가 모든 게 정상적으로 흘러가던 그의 학교 시절로. 그는 어릴 때부터 고독했기에 누구와도 친하지 않았고 클래스 친구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 고도광이라 불렸어. 현재 그의 반은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있어. 지식인인 척하는 깡패들, 근육만 믿는 녀석들, 예쁜 여학생들, 그리고 오타쿠들. 그렇게도 이 반에서 혼자 버틴 그는 책 읽는 파벌에 속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 인생 최악의 순간, 갑작스러운 이송 사건이 일어났어. 뭔가를 깨달은 하루카는 즉시 혼자 탈출하기 위해 구멍을 파고 올라갔어. 하지만 인생은 꿈처럼 아름답지 않아. 그 힘은 서서히 다가와 그를 다른 공간으로 데려갔어. 그가 먼저 달려들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이송됐지만 그는 홀로 버려졌어. 옛날부터 이런 순간에 왕이나 공주가 나타나거나 마법사가 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루카보다 더 혼란스러운 건 설명을 듣고 나서 친구들은 안전하지만 그는 선택받은 자로 남았고 여기엔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혼자야. 그 신은 남은 기술들을 보여줬지만 전부 쓸모없는 거였어. 이번 소환에서 원래 43명인데 하루카가 44번째라서 불운하단 거지. 남은 걸 보니 선택할 게 없어 보이니 포기했어. 그는 그 노신에게 소리쳤어.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 너무 욕을 먹어서. 그 신은 모든 남은 기술을 하루카에게 밀어넣고 이 세계로 밀어냈어. 바로 다음 순간 그는 낯선 곳에 도착했어. 꿈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 다행히 방금 그 신을 너무 안 욕해서 화내지 않고 넘어갔어. 그의 기술 중에 무한 가방이 있어서 그를 진짜 마을 사람이 되게 했어. 겉보기엔 약해 보이지만 이 청년은 꽤 강력해. 지표를 확인한 후 시스템이 행운을 요구했어. 그것도 그가 받은 기술 중 하나였어. 하루카가 시험해보니 주사위 두 면에 M글자가 나타났어. 혹시 마이너스인가? 해서 음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이건 음수지표지만 어쩌면 플러스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단 거지. 선택할 게 없어서 행운을 최대치로 올렸고 그 M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맵이었어. 다른 것들은 모두 레벨 1이야. 예상대로. 아직 2개의 별볼일 없는 칭호가 남았어. 그게 뭐에 쓰이는지 모르겠네. 청년은 왜 여기 아무도 없는지 물었어. 클래스 친구들도 소환됐으니까. 적어도 흔적이 있어야 할 텐데 그걸 제쳐두고 그는 여기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 하지만 다음이 뭐지? 원래 마을 사람이니 집을 짓고 행복한 삶을 살 곳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 한참 걸은 후 하루카는 무한 가방에서 물건 하나를 꺼냈어. 끼면 모든 걸 감정할 수 있게 해주지만 벗으면 효과가 사라져서 그리 나쁘진 않아. 새로운 식물에 대해 알게 되니 그는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 기뻐했어. 바로 그 자리에서 필요한 걸 모으기 시작했어. 가방이 가득 찰 걱정 없이. 곧 물도 발견해서 생존의 길을 확보했어. 계속 탐험하다가 멋진 동굴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들어갔어. 주인에게 허락을 구한 채. 다행히 안엔 괴물이 없어서 만약 있었다면 끝이었어. 행운도 꽤 큰 장점이야. 가진 물건으로 하루카는 곧 그곳에 정착했어.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그렇게 순박한 농부의 첫째 날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어. 괴물을 쫓아내는 램프 덕분에 그리고 거주지 보호 칭호 때문에 괴물 하나가 다가오지 않았어. 아침 식사는 간단했어. 무한 가방에 말린 고기와 버섯. 오래 혼자 산 탓에 요리는 단순했어. 이렇게도 삶이 재밌네. 경쟁 없이. 식사를 마치고 그는 주변을 탐험하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원을 찾았어. 치유식물은 많지만 고기는 거의 없어. 갑자기 작은 요정들이 음식을 찾고 있단 걸 발견하고 그는 놀랐어. 그 녀석들은 바보 같아 벌에 쏘여도 도망치질 않아. 그걸 보니 그는 자신감이 솟아. 조만간 싸워야 할 거라 생각했어. 이건 좋은 기회야. 상대가 겨우 2마리라서. 만약 7마리가 왔으면 끝이었어. 무기는 그냥 막대 하나지만 그는 신중했어. 다른 기술을 떠올리고 막대를 마법으로 강화했어. 안정감을 느끼고 그는 강력한 기술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결심을 했어. 바로 달려들어 한 마리 고블린을 쓰러뜨렸어. 그치지 않고 그 자리는 계속 때려서 작은 요정을 영원히 보냈어. 동료는 멍하니 서서 보고만 있더니 하루카가 그걸 때린 후에야 싸웠어. 결과는 그 기술에 맞아버렸지. 싸움이 끝나니 해가 지고 있었어. 습관처럼 그는 물을 마시러 가며 만족했어. 첫 전투는 부족했지만 점점 나아지면 돼. 마을 사람의 체력은 좋지만 고기를 못 먹어서 정신이 약해. 동굴로 돌아와 그는 체력 회복 버섯을 구워서 간단히 먹었어. 게다가 그 불운한 고블린의 나무 몽둥이를 훔쳤어. 이건 무겁고 짧아서 다루기 힘들어. 지표는 하루카가 레벨이가 되면서 약간 올랐어. 가장 중요한 건 전투 기술이 강해졌어. 비록 2마리 괴물만 잡았지만 다른 건 언급할 가치 없어. 3번째 날 이 세계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어.
새끼 다 버섯이라서 지겹고 맛있는 걸 원하면 클래스장에게 욕을 먹을 거야. 그녀는 사치가 나쁘다고 하니까. 기운을 내서 하루카는 어제 기술을 더 강하게 연습하기로 했어. 마력을 몸에 둘러보니 재미있어. 세상에서 주부들을 위한 래핑이 여기서도 작동하네. 감정 기술도 레벨이가 됐어. 하지만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네. 새날 버섯 먹은 그의 뇌가 이상해졌는지 모를 일. 동굴 밖으로 나가자마자 갑자기 버섯을 주웠어. 그도 황금처럼 기뻐했어. 마치 보물을 주운 듯. 5초 동안 행복했지만 하루카는 문제가 터졌단 걸 깨달았지. 버섯 도구를 내려놓고 주머니에 아직 더 많아서 결국 진짜 버섯 환각에 빠진 거였어. 고기라도 나무에서 자라게 빌면 재미있을 텐데 그게 현실이라니 웃겨. 다시 마법 수련으로 돌아가서 하루카는 온몸을 단단히 감쌌어. 덕분에 움직임이 가벼워지고 모든 게 더 자유로워졌지. 움직임이 가벼워지고 모든 게 더 자유로워졌지. 마을 사람들은 점프 하나로 수십 미터를 날아가고 속도는 말할 것도 없어. 농부들이 달리는 걸 보면 진짜 강하단 말이야. 느낌이 순간 이동 같아. 하루카가 흥분해서 더 해보고 싶어졌어. 어제보다 큰 2마리 고블린을 발견하자마자 그는 바로 때렸어. 크기는 커졌지만 똑똑하지 않아. 그는 더 많은 녀석을 찾아 싸울 계획이었어. 하지만 근처에 3마리를 더 보니 겁이 나서 말을 철회하고 도망쳤어. 그 괴물들은 너무 강해. 집으로 돌아와 그는 몸속 마법을 연구하며 여유 있을 때 고블린을 때려서 레벨을 올렸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고 몇 가지 물건도 만들었어. 5째 날 하루카는 한 번에 괴물을 쓰러뜨릴 수 있게 됐고 집 안가구도 에뮤 동굴처럼 꾸몄어. 그날 밤 행운이 그를 찾아왔어. 토끼를 발견했어. 그는 토끼를 쫓아가며 자신의 속도로 잡았어. 맛있는 걸 만들까 생각하던 중 갑자기 경고가 왔어. 이 기운은 고블린이 아니야. 확인하러 갔더니 클래스 친구 중 하나, 깡패 쪽이었어.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았어. 그는 토끼의 입을 막고 떠날 준비를 했어.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천리안으로 확인했어. 맞아, 진짜였어. 하지만 그건 나쁜 여학생들이었고 근육 녀석들도 돌아다니고 있었어.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귀기엔 안 좋아. 그가 유심히 보는 건 클래스장뿐이야. 그녀가 안녕하단 걸 보니 기뻐서 토끼를 놓아줬어. 그녀는 현명하니 자신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녀에게 다가가려 할 때 고도광 칭호가 떠올라. 이런 자유로운 삶이 진짜 소중해. 조금 고되지만 이렇게 사는 게 나아. 자신의 방식으로 이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하루카는 클래스 친구들을 무시하고 가겠다고 결정했어. 그때 가장 못된 녀석들이 다가왔어. 느낀 대로 그는 숨어서 찾았어. 들킬 줄 알았는데 토끼가 구해줬어. 소리가 토끼 때문이란 걸 확인하고 깡패들은 떠났어. 관계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의 행동이 이상해서 따라가 봤어. 이쪽 세계로 온 후 그 젊은이들은 더 자유로워졌어. 부클래스가 이 세계에서 큰 가슴을 가져서 그걸 마시면 최고라고 떠들어. 하루카는 그들의 여자 얘기가 지루해서 유익한 정보가 없단 생각이 들었어. 유익한 건 그들은 클래스에서 최고 커플을 말하며 클래스장을 노릴지도 모른다고 불편해했어. 그녀는 1학년 때부터 이 문제아들을 이끌었어. 정말 대단해. 그래서 하루카는 그녀를 슈퍼클래스장이라 부르지. 아래 그룹에서 가장 겁 많은 녀석 타나카가 있어. 그는 기술과 관심 있는 여자에 대해 물었어. 그 친구는 클래스에서 가장 똑똑해. 구글도 그를 선조라 부를 만큼 자랑 좀 하다 보니 그들은 돌아가고 싶어졌어. 부클래스가 기다릴지도 몰라. 나에 대해선? 듣고 난 후 하루카는 나머지 친구들이 상류에 있단 걸 추측했어. 그럼 됐어? 너무 멀어. 그냥 내버려둬. 그는 동굴로 돌아가 혼자 생활을 즐겼어. 아쉽게도 오늘도 고기는 없어. 버섯구이는 맛있지만 이대로면 영양 부족으로 약해질 거야. 그의 고독 기술이 레벨이가 됐어. 이유가 재미있네.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 친구들은 누가 봐도 웃기네. 게다가 그는 레벨 3인데 많은 괴물을 잡았음에도 이유는 100가지 기술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기술 때문이야. 게다가 허수아비 기술, 이 조합은 발전을 막아버려. 그래서 이게 무슨 이득이 될지 모르겠어. 그의 유일한 장점은 웃긴 기술들이 많아. 하룻밤 만에 멋진 돌방을 만들었어. 방금 버섯이 익었어. 하루카는 그냥 먹었어. 더 할 게 없으니까. 7째 날 새벽에 갑자기 무기 소리가 들렸어. 누가 이 시간에 자지 않고 싸우는 건지 욕했어. 깡패인 줄 알았는데 오타쿠들이 고블린에게 둘러싸여 있었어. 하루카는 이 광경이 웃겨서 그들이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했어. 도와줄까 생각했지만 그만뒀어. 감정으로 보니 그들은 강해. 거의 레벨 20이야. 꽤 웃긴 건 그들은 하루카처럼 쉽게 요정을 못 잡아. 하루카와 달리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 기술은 강력해. 단지 기술을 익히지 못한 게 문제야. 이제 알았어. 나서지 않아도 돼. 그의 클래스는 국가대표 운동선수들 뿐이야. 우수한 학생과 유명한 여학생들이 모여있어. 어떻게 그런 평범한 놈이 이 천국에 왔는지 모르겠어. 게다가 오타쿠들은 이 세계를 가장 잘 알아. 돌아갈 방법은 걱정 없어. 그때 다른 2괴물의 살기가 느껴졌어. 그들은 뒤에서 포위당한 걸 알았어. 과거에 그 애들은 하루카와 얘기한 적 있어. 그래서 나서기로 했어. 그 웃긴 기술로 그는 강화된 나무막대로 괴물들을 때려잡았어.
바로 그때 친구들은 싸움을 끝냈어. 그를 보니 그들은 놀라서 집으로 데려갔어. 클래스에서 그 애들은 얘기하기 쉽고 나쁘지 않아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했어. 오래 얘기 안 해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네. 그의 집 안에서 오타쿠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 동굴이 너무 멋지다고 했어. 하루카는 흙 마법과 포장을 써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어. 방을 넓히니 10명이 있을 수 있게 됐어. 청년은 혼자 사니까 친구들은 이게 아깝단 생각을 했어. 인연으로 하루카가 다른 사람들 위치를 물었을 때 그들은 함께 있기를 원치 않아서 따로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운명의 여정에서 각자의 길을 선택한 거지. 이 이야기는 처음으로 이동된 순간부터 다시 꺼내야 해. 처음에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어. 그 늙은이가 정말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줄 몰랐으니까. 착한 소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가고 싶어 했고 엄마를 찾는 아이들도 있었어. 어떤 아이는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싶어 했고 요약하자면 대부분은 이 이계에 대해 모른 채였어. 오직 오타쿠 그룹만 게임과 애니메이션 덕분에 익숙했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 그들은 아주 능숙했어. 불량배들은 즉시 다가와 정보를 털어내라고 위협했어. 안 그러면 때리겠다고. 수지는 모두 중에서 가장 침착했어. 그녀는 소음으로 인해 숲에서 발각될 수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조언했지. 그 말을 막 끝내자마자 작은 요정 무리가 나타나 우리를 노렸어. 수지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 괴물을 보자 소녀들은 더 세게 울음을 터뜨렸어. 놀랍게도 불량배들은 그보다 더 무서워했어. 정말 아이러니하네.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4명의 오타쿠 소년들이 지식을 활용해 장비를 꺼내 싸웠어. 고블린이 약한 괴물이라는 걸 알았으니 그들은 꽤 자신 있었지. 그들의 싸움 방식을 보니 용감한 자들은 더 용기 내서 작은 요정을 물리쳤고 결국 성공했어. 수지는 안전을 위해 높은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어. 이곳에 있으니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모두가 빈터로 갔고 그곳이 꽤 안전해 보여서 정착했어. 모두가 서로 돕며 텐트를 세웠고 오타쿠 그룹의 지식 덕분에 모든 게 더 수월해졌어. 수지는 각자에게 적합한 일을 배정했어. 친구들은 점점 더 단결하게 됐어. 아니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곧 나쁜 소녀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들은 이런 육체 노동을 싫어하고 오직 재미만 추구했어. 그녀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 그리고 모두가 각자 자신만 생각하면서 상황이 무너졌어. 가장 나쁜 건 오타쿠 그룹을 모든 일에 강요한 거야. 결국 클래스 시스템이 붕괴됐어. 그래도 수진과 성실한 아이들은 여전히 노력했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어. 4명의 청년들은 그대로 해야 했어. 이유는 클래스의 몇 명이 매혹과 조종 스킬을 가졌기 때문이야. 레벨업해서 강해지지 않으면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지금 불량배들은 매우 위험해. 그래서 모두가 그들을 감시하다가 이계에서 하렘을 만드는 계획을 알아냈어.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들은 전투력이 높으니까.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타쿠 그룹이 수진에게 알렸어. 그녀는 그런 나쁜 계획이 실현되는 걸 원치 않아서 레벨업하며 강해지기로 결심했어. 그놈들의 먹잇감이 되기 전에 운 좋게 그들은 레벨업해서 매혹과 꼭두각시 스킬을 사용했어. 바로 그때 수진이 나타났어. 마치 고양이 앞에 놓인 생선처럼. 놀랍게도 그녀는 엄청 강했어. 그놈들을 모두 기절시켰지. 오타쿠 친구들 덕분에 그들의 나쁜 스킬을 봉인할 수 있었어. 계획이 폭로되자 모두가 내 놈을 쫓아냈고 여성의 적이라는 별명을 붙였어. 모든 게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만 그 고집스러운 놈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클래스의 소녀들을 노리는 꿈이 그들을 공격하게 했어. 결국 그들의 모든 물건이 불타고 모든 죄가 불쌍한 오타쿠 그룹에게 뒤집어졌어. 특히 소녀들은 그냥 앉아서만 있었고 무용한 남자들까지 동조했어. 오타쿠 그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떠났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루카는 그들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어. 자기 자신이 일주일 동안 버섯만 먹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야. 보양을 위해 니놈에게 커다란 버섯 더미를 내주며 파티를 열자고 했어. 그렇게 밤새도록 놀다 보니 아침이 됐지만 하루카는 함께 가지 않고 그들을 배웅했어. 그들은 오타쿠라서 새로운 삶을 탐험하고 싶었지 동굴에 갇혀있기 지겹다고. 그들은 그 바보가 혼자 사는 걸 좋아해서 함께 가지 않는 게 슬펐어. 그들은 강을 따라가서 모험가가 될 거래. 그건 하루카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찾아가라는 거야. 만약 언젠가 하루카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냥 찾아가. 말을 마친 후 우리 청년은 손을 흔들며 그들을 보냈어. 혼자서 세계를 정복하고 싶으니까. 클래스장의 그룹이 어려움을 겪는 걸 알게 된 하루카는 도와줄 사람을 찾아갔어. 그렇게 가다 보니 코보 하나를 만나 싸웠어. 그놈에게 물렸지만 결국 쓰러뜨렸어. 밤이 될 때까지 가서 도착했지만 눈앞에 황폐한 광경만 있었어. 탐색 스킬을 사용하니 수많은 발자국이 개울 건너편으로 가는 걸 발견했어. 따라가 보니 바로 그 못된 소녀들을 만났어. 하루카는 그 소녀들을 보고 귀신 본 것처럼 더 무서워했어. 그렇게 새 소녀가 쫓아오게 했어. 지칠 정도로. 대장격 소녀는 하루카가 오타쿠 그룹과 친하다는 걸 알고 멈추라고 애원했어. 물어보니 그들은 친구들을 찾으러 가는 중이었어. 하루카는 그 소녀들의 의도를 모르니 길을 알려주지 않았어. 네 친구들이 다시 잡혀서 고생할까봐. 하지만 아니었어. 그들이 떠난 후 모두가 실수를 깨닫고 화해를 원했어.
만약 그들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없었으니까. 새 소녀들이 진지해 보이니 하루카는 오타쿠 그룹이 떠났다고 알려줬어. 게다가 그들은 숲에서 나갈 길도 모르니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어. 주변에 괴물이 가득하니 그들에게 하루를 버티는 건 불가능해. 하루카는 새 소녀를 꾸짖었고 그들은 울음을 터뜨렸어. 위험에 처하면 여자들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니까. 지금은 하루카만 있으니 그들도 그를 의지하려 했어. 지금은 하루카만 있으니 그들도 생존기술과 다른 지식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며 잘못을 만회하려 했어. 갑자기 하루카의 상태창에 그 새 소녀들의 이름이 나타나 스킬이 활성화됐어. 그래서 그는 그들을 조종할 수 있게 됐어. 왜 이 스킬이 활성화됐는지 아직 모르지만 그냥 그들을 데리고 괴물을 잡으며 새 소녀들은 모든 걸 바치고 싶어 했어. 하지만 하루카는 그런 못된 소녀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건드리지 않았어. 수진이 야단칠까봐 걱정하던 중 그녀가 나타났어. 수진은 하루카를 보고 불렀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어. 겨우 듣게 됐지. 불량배들은 여전히 소녀들을 사냥할 계획이었고 방해꾼을 없애고 하렘을 만들려 했어. 하루카는 클래스 소녀들이 모두 여기 있다는 걸 몰랐어.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수진이라고 불렀어. 그게 그녀를 화나게 했지. 야단을 맞고 사과해야 했어. 뒤에 있는 못된 소녀들을 보고 마치 해고된 것처럼 보였어. 그게 사실이었어. 하루카가 아무 말도 안 하니 그녀는 그가 나쁜 짓을 한 줄 알았어. 하루카는 어떻게 설명할지 몰랐어. 새 소녀들이 애원해서 도와준 거라고 말할 순 없었으니까. 다행히 수지는 충분히 진정해서 설명을 들었어.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스킬을 사용했다는 걸 알자 친구들이 그를 야단쳤어. 괴물에게만 써야 한다고. 나도 몰랐어. 그들이 애원하니 스킬이 자동으로 활성화된 거라고. 갑자기 다른 소녀들이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봤어. 아마도 그도 하렘을 만들려는 줄 알았겠지. 오해를 피하기 위해 혼자 가려고 했지만 여자들이 그를 불렀어. 여기 남자라고는 그뿐이니까 수진에게 의지하고 싶었어. 그 후에 새 친구를 깨웠어. 모두가 피해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 하루카를 아직 믿지 않으니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 이 세상이 항상 외로운데. 심심해서 마법을 사용해 장난치려 했지만 자폭해서 땅에 파묻였어. 친구는 그런 장난에 손을 들었어. 그래도 구해줬어. 고양이처럼 장난치지 말라고 충고했지. 못된 소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 그들은 칭찬을 했어. 갑자기 모두가 감사해하니 그는 할 말 없어서 먼저 가겠다고 했어. 결과적으로 소녀들이 그를 막고 수진을 도와달라고 했어.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이게 집이 있다는 걸 설명받았어. 듣고 나서 모두가 기뻐서 그 집에 가고 싶어 했어. 하루카가 동의하기도 전에 그들은 모여서 따라갔어. 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냐고 물으니 240명 정도라고. 가구를 치우면 더 넓어질 수도 있고 게다가 부엌과 욕실, 변기도 있어. 요약하자면 옛세계의 모든 게 이곳에 재현됐어. 이 말을 듣자 소녀들은 흥분했어. 정식으로 목욕한 지 오래됐으니까. 친구는 그 집을 보고 충격받았어. 자기들은 석기시대처럼 살고 있는데 다른 소녀들은 수진에게 며칠 머물게 해달라고 재촉했어. 실제로 그녀도 남자와 함께 사는 게 부끄럽지만 하루카라면 괜찮아. 그래서 모두가 그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자고 했어. 실제로 그녀도 남자와 함께 사는 게 부끄럽지만 하루카라면 괜찮아. 그래서 모두가 그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자고 했어. 그는 클래스 미녀들이 곁에 있는 상상을 하니 기뻐했어. 그래서 오케이 했어. 방향 스킬 덕분에 밤길도 수월했어. 그렇게 그들은 줄을 지어 하루카를 따라 기지로 갔어. 처음에 모두가 조금 무서웠지만 집에 들어가니 나아졌어. 방금 업그레이드된 집이라 모든 게 완벽했어. 객실만 해도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지. 모두가 웃으며 탐험했어. 이게 꿈인 줄 알았지. 숲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는 게 정말 최고야. 그들의 반응이 이전 오타쿠 그룹보다 강렬해서 하루카는 기뻤어. 소녀들은 목욕만 좋아했어. 욕조를 보자마자 옷을 벗었지. 게다가 집에 남자가 있다는 걸 신경 쓰지도 않았어. 수지는 그 수치스러운 광경을 보고 조심하라고 했어. 그건 탓할 수 없어. 숲에서 살면서 그들의 영혼이 야생이 됐으니까 깨끗한 물을 보자마자 몰려들었지. 하루카는 여전히 외로운 삶을 지키며 오두막으로 갔어. 그 일로 친구는 조금 걱정했어. 주인이 자리를 양보하다니. 만약 그 없었으면 지금쯤 밖에서 고생했을 테니까. 오타쿠 그룹이 떠난 후 남자들은 사라졌어. 소녀들은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어. 그래도 이 집에 와서야 안정됐어. 게다가 목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모두가 더 기뻐졌어. 그녀는 자신이 클래스장이지만 아무것도 못해서 자책했어. 하루카의 생각은 달랐어. 그녀가 잘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며 모두를 보호했어. 나는 그녀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조언했어. 오타쿠 그룹이 이 세계를 잘 알기 때문에 더 뛰어난 건 당연하니까. 이 말을 듣자 그녀는 감동받아서 마음이 가벼워졌어. 하루카는 정말 재능이 있네. 혼자서 여기서 살 수 있고 자신만의 터를 만들었으니까. 소녀들은 이제 안심하고 잤어. 4명이 한 침대라서 꽤 편했어. 하루카는 정말 재능이 있네. 혼자서 여기서 살 수 있고 자신만의 터를 만들었으니까.
소녀들은 이제 안심하고 잤어. 4명이 한 침대라서 꽤 편했어. 그 못된 놈은 밖에서 그들의 뜨거운 장면을 상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 다음날 아침 자주색 머리 소녀가 들어와 깨웠어. 아침 식사는 소녀들이 준비했으니 오라고 했어. 그는 아직 졸린데 그 소녀가 들어오니 깨어졌어. 그 소녀는 하루카가 여기서 가장 착하다고 생각해서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 그 아래에 눌려 있으니 그는 화제를 돌렸어. 아침 식사가 뭐냐고 물으니 구운 생선이라고 해서 놀랐어. 결국 그녀의 머리에 부딪혔어. 첫인상으로. 하루카는 신경 쓰지 않고 먹으러 갔어. 이전에는 채식만 했는데 구운 생선이 입에 들어오니 기쁨에 눈물이 났어. 수지는 주위에 강과 개울이 많은데 왜 생선을 안 잡았는지 이해가 안 됐어. 그는 잡고 싶었지만 그놈들이 너무 미끄러워서 손으로 못 잡아서 채식을 했대. 소녀들이 어떻게 잡았냐고 물으니 각자의 능력을 활용하라고 했어. 그들은 전기를 만들어 생선을 마비시켰어. 그 후에 좋은 걸 골라 먹으면 돼. 하루카는 그 소녀에게 한 번 더 해달라고 애원했어. 그녀의 마법을 가져와 장난쳤어. 최고의 포장 스킬로 번개구를 포장했어. 물에 넣으니 똑같은 효과가 났어. 발사하니 기쁨이 솟았어. 이제 채식 안 해도 돼. 게다가 새로운 번개 마법도 배웠어. 수지는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그렇게 재능이 있냐고 물었어. 포장 스킬은 단순히 감싸는 게 아니라 안의 속성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 폐기물처럼 보이지만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단 말이야. 소녀들은 그를 게임 해킹하는 것처럼 봤어. 누가 마법을 그렇게 쉽게 배우니? 그는 겸손하게 나의 스킬은 다 약한 거라고 했어. 그들은 좋은 걸 다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앉아서 이야기했어. 그는 그들의 미래 계획을 물었어. 나처럼 여기서 영원히 살 순 없으니까. 실제로 그들은 도시로 가고 싶어해. 그 버릇없는 소녀들이 오타쿠들을 쫓아다니며 사과를 구하려 하니 우리도 같은 길을 가는 셈이야. 먼저 숲을 넘기 위해 그들은 레벨업이 필요해. 그 말을 듣고 하루카는 이게 자신과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느꼈어. 그 애들이 싸움에 약하다는 걸 알게 되자 청년도 며칠간 훈련을 도와주기로 했어. 잠시 후 모두가 모여서 각자의 스탯과 레벨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여기 있는 거의 모두가 레벨 20인데 스킬 사용 방법을 모르는 거야. 하루카는 여기서 가장 낮은 레벨이라서 충격을 받았어. 레벨 7인 내가 그 애들을 가르친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 그래도 그 애는 전투 경험 덕분에 훈련을 시작했어. 근처에 몇 마리의 괴물이 있어서 지배 스킬로 여자애들에게 그 괴물들을 때려 이기게 했어. 스탯이 약해서 다칠 걱정은 없지만 하루카가 우습게 본다고 생각한 여자애들이 보여주겠다고 나섰어. 자신만만하게 나섰는데 몇 초 만에 쓰러졌어. 이런 식으로 실전 가면 다들 목숨을 잃을 거야. 그럴 만도 하지. 여자애들은 원래 약하니까. 스킬이 있어도 못 쓰면 평범한 사람과 다를 게 없어. 그 애들이 변명하기 시작해서 하루카는 할 말이 없었어. 이제 어떻게 훈련시킬지 모르겠어. 다들 고통을 싫어하니 이건 정말 힘들어. 전략 회의를 한 후 그 버릇없는 소녀들은 다시 나가서 싸우러 갔어. 오늘 아침에 자신을 깨운 그 수줍은 친구만은 싸우고 싶지 않대. 그리고 아침에 하루카를 시험해본 것에 대해 사과했어. 혹시 자신을 공격한 남자애들처럼 보일까봐 그 애는 그 일에 너무 시달려서 걱정스럽게 됐어. 그 말을 듣고 하루카는 여자애들이 많이 고통받았단 걸 깨달았어. 보라색 머리 소녀는 보호받으며 지내서 기뻐했어. 하루카가 전투 방법을 가르쳐주니까 더 기뻤어. 내일 큰 물고기가 나오면 먼저 부를게. 약속이야. 그 말을 듣고 그 애는 기뻐서 그 소녀를 작은 물고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다음날 아침 그 소녀는 약속대로 음식을 가져왔어. 다른 애들은 어제 그 괴물들을 이기지 못해서 화가 났어. 맞아 얻어맞아서 오늘은 복수하고 싶어. 반장도 모두를 독려했어.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괴물과 싸우러 갔을 때 다들 쓰러졌어. 그래도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점점 더 발전했어. 그 개같은 괴물들이 자극이 되니 여자애들은 더 결심했어. 다른 애들을 보니 정말 실망스러워. 누군가는 자고 누군가는 병을 가장해서 도망가. 그 버릇없는 소녀들은 오타쿠들에게 빨리 사과하려고 몇몇 친구의 도움으로 괴물들을 이겼어. 그걸 본 반장이 축하해줬어. 처음에 하루카는 걱정했지만 이게 성공적인 시작이야. 괴물들의 도움으로 모두가 발전했어.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친구처럼 대했어. 이 일 후 하루카는 다시 혼자 사는 삶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 반장도 다시 한번 고마워했어. 이제 모두 도시로 갈 수 있게 됐으니까. 갑자기 그 애가 자신과 함께 가고 싶어하니 하루카는 충격을 받았어. 모든 준비가 끝나자 여자애들은 출발 준비를 시작했어. 작은 물고기 소녀는 요즘 하루카와 친해졌으니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했어. 하루카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 소녀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어. 여자애들의 안전을 위해 나는 그들을 숲에서 에스코링 해야 해. 그 불량배들이 여전히 하렘을 만들려 한다면 우리 그룹을 공격할 테니까. 그 후 거대한 돼지 한 마리가 길을 막았어. 게다가 무기를 쓰니 하루카가 나서야 했어.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여자애들에게 큰 생물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어. 반장은 걱정스럽게 조심하라고 했어. 그렇지 않으면 여자애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런 타입과 싸워본 적 없지만 자신 있게 돌격했어.
그 생물의 움직임이 느리고 공격이 단순하니 피하기 쉽더라고. 하루카는 뒤로 숨고 계획을 세웠어. 이 큰 괴물을 마법으로 쓰러뜨려야 해. 이전 효과를 위해 그는 여자애들로부터 몇 가지 마법을 훔쳐서 공격했어. 그래서 가장 강력한 걸 선택했어. 레벨 3의 4대 마법이겠지. 이런 다양한 마법을 가질 수 있는 건 포장 스킬 덕분이야. 선택하기도 전에 돼지가 다시 공격했어. 하루카는 마법을 쓸 시간이 없어서 나무 막대기로 때려 죽였어. 효과가 없을 줄 알았는데 단번에 쓰러졌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 애가 너무 강해서 가능한 거지. 여자애들은 그 광경에 얼어붙었어. 마법으로 공격할 거라 예상했는데 너무 창피했어. 나중에 그는 불 마법으로 공격해서 가볍게 던지니 괴물이 쓰러졌어. 여자애들은 전투 방법을 배우고 싶어 했어. 하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하니 어떻게 배울지 모르겠어. 하루카는 이미 친구들을 훨씬 넘어선 강력한 존재야. 반장에게 꾸중을 듣고 그는 그냥 웃어넘겼어. 저녁이 되자 보호받는 덕분에 여자애들은 편안하게 먹고 마시는데 하루카는 혼자서 덫을 만들었어. 갑자기 습격당할까봐. 그 덫은 괴물을 쫓아내고 침입자를 감지하는 기능을 해. 내일의 경로는 하루카가 세심하게 계획했어. 업그레이드된 감정 스킬 덕분에 지도를 볼 수 있게 됐어. 이 직업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갑자기 뭔가를 느꼈으니 가서 확인했어. 처음엔 불량배들이 위장하고 온 줄 알았어. 하지만 온 건 뇌신뢰 그룹이었어. 그들은 나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고 그 광경을 반장이 멀리서 봤어. 하루카는 그 4명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어. 여자애들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어. 친구들이 그를 나무랐어. 그들은 그를 찾으러 온 거야. 왜 왔냐고 물으니 그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됐대. 불량배들의 공격 후 매혹과 비슷한 위험한 스킬이 더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스킬에 걸리면 평생 노예가 돼. 하루카의 기억에 도둑 스킬이란 게 있어. 그건 뭐든 훔칠 수 있지? 만약 누군가 그걸 훔쳐서 재사용하면 인생이 끝장이야. 그래서 그들은 여자애들 그룹에서 떨어졌어. 그 그룹에 이 위험한 스킬을 가진 자가 있으니까. 하루카는 자신이 도둑 스킬이 없지만 내재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그게 매혹과 다를 게 없다고 느꼈어. 다행히 하루카니까 믿는 거야. 그들은 그 애가 항상 혼자 사는 스타일임을 알았으니까. 이 남자애들은 정말 그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들이야. 말을 마친 후 그들은 불량배들을 감시하러 가면서 반장과 다른 여자애들을 잘 부탁한다고 했어. 다음 날 아침, 여자애들은 숲을 벗어날 생각에 흥분했어. 반장은 어제 대화를 들었으니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그 애들의 사과를 전했어. 떨어진 후 그 소녀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어. 그걸 보고 나는 그 친구가 도둑 스킬을 가진 게 맞다고 물었어. 그 애도 놀랐지만 뇌신뢰 그룹은 바보지. 나는 이미 알았어. 그 애는 왜 미리 알았는데도 도와줬는지 물었어. 스킬을 훔쳐갈까봐. 실제로 그 애는 사람의 목숨까지 훔칠 수 있으니까. 기본 스킬 따위는 말할 것도 없어. 이걸 말하면 다들 두려워할 테니 숨겼어. 오타쿠들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 하루카는 오타쿠들이 이미 이걸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니 나도 이 착한 친구를 왜 두려워하겠어. 게다가 오타쿠들은 반장을 믿으니까 스킬을 봉인하지 않았어. 그 말을 듣고 그 친구는 울면서 나를 원망했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 그래서 도망쳤어. 젊은 날의 기회가 코앞에 있음에도 점심때 하루카가 물을 팔았지만 그 애들은 점심때에 하루카가 물을 팔았지만 여자애들은 몸으로 바꾸고 싶어 했어. 동의할 뻔했지만 반장이 막아서 그 소녀는 슬퍼졌어. 출발 후 이 속도로 가면 오늘 밤에 캠핑해야 해. 강가의 평화로운 곳으로. 그래서 강가의 평화로운 곳을 선택했어. 여자애들이 가기 전에 그는 정찰을 핑계로 계획을 세웠어. 반장이 의심했어. 요즘 하루카는 슈퍼히어로처럼 움직이는 법을 배웠어. 중력을 가볍게 해서 마력으로 몸을 감싸. 모든 걸 강화해서 거의 날 수 있게 됐어. 주변 경치가 정말 멋졌어. 마력이 다하니 천천히 떨어졌어. 다행히 안 죽었어. 몸을 감싸지 않았다면 재생됐을 텐데. 저녁이 되자 그는 상처를 입고 돌아왔어. 모두가 걱정했어. 이런 식으로 정찰하면 다음엔 하지 마. 죽으면 우리는 어쩌라고. 그걸 잊게 하려고 청년이 과일을 가져왔어. 그런데 그 멍청한 소녀가 다시 달려들었어. 다음 날 하루카는 많은 일에 직면했어. 여자애들이 어떻게 길을 잃어버려서 하루카는 늑대무리에 쫓겨 도망쳤어. 돌아와 보니 그 애들은 물을 뿌리고 있었어. 마침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은 숲을 벗어났어. 모두 기뻐했지만 어제의 위기 후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 높이에서 떨어질 때 하늘은 그를 불쌍히 여겨 비행 스킬을 주었어. 하늘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래서 하늘을 걸었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넓은 시야로 모든 게 평범해 보였어. 아니, 멀리서 괴물들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었어. 그 소식을 반장에게 전했어. 그 애는 사람을 구하고 싶어 했어. 그 애는 너무 순진해. 괴물 공격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는 그들에게 설명했어. 여기서 달려가도 늦을 거야. 도와준 후에 오히려 털리면 어떡해. 여기서 유일한 남자로서 그는 그 어려운 일을 맡았어. 반장은 그걸 보고 말했어. 만약 그들이 나쁜 놈들이면 맞서겠지만 그렇게 떨면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 애의 결심을 보니 그는 기분이 좋아졌어. 제대로 도착하려면 하루카가 그냥 나한테 맡겨 제대로 도착할 수 있게. 하루카는 어제의 위험한 스키를 다시 결합했어. 몸의 무게를 없애고 바람을 이번엔 몸의 무게를 없애고 바람을 만들어 하늘을 달렸어. 이건 다리엔 엔진을 단 거나 마찬가지야. 즐기고 있는데 반장이 등에 매달렸어. 이제 정말 끝장이야. 그 애는 내 바람 마법에 휘말렸대. 그래서 그의 등에 올라탔어. 멈추는 법을 모르니 그 커플은 폭탄처럼 떨어졌어. 결과적으로 괴물들을 쓰러뜨리고 둘 다 목숨을 구했어. 그 아저씨도 고마워하며 소개했어. 하루카는 그들이 일본어를 말하니 놀랐어. 괴물들에게 공격받은 이유를 묻자 그들은 모험가라며 퀘스트를 수행 중이었어. 처음엔 돈을 벌 줄 알았는데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어. 거대한 푸른 늑대들. 하루카는 그 괴물들은 거대한 푸른 늑대야. 하루카는 괜찮았어. 반장을 보니 여전히 어지러워. 그는 여자애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회복 버섯을 주었어. 모험가들에게 이건 희귀하고 찾기 힘든 거라서 다들 기뻐했어. 그런데 누군가 먹고 버렸어. 게다가 하루카는 두 아저씨가 새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게 불편했어. 때려줄 뻔했지만 친구가 막았어. 잠시 후 그 멍청한 여자애들이 왔어. 그 여성들이 너무 예뻐서 악수하고 싶어 했어. 그 덕분에 그들은 오무라라는 도시로 가는 길을 알았어. 모두 기뻐서 하루카에게 멋진 표시를 하라고 했어. 장면이 바뀌자 불량배들은 숲에서 레벨업 후 자신감이 생겨서 여자애들을 사냥하러 갔어. 동시에 매혹 스킬의 봉인을 풀려고. 그래서 오타쿠들을 먼저 노려. 뇌실내 그룹은 그 위험이 느껴지니 경고하러 갔어. 여자애들은 도시로 들어가면서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 여기 사람들은 친절해서 아주 활기차게 됐어. 하루카는 이런 곳이 혼자 사는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확신했어. 여자애들을 여기 데려온 후 안전하니 청년도 안심했어. 임무를 마치고 그는 앉아서 마시기 시작했어. 그런데 반장이 꾸중을 하면서 즉시 훈련을 했어. 모두가 그걸 보고 훈련 후 여자애들이 더 단단해진 걸 만족했어. 그 친구는 일정을 알렸어. 흩어지면 누가 찾겠어. 등록과 아이템 교환. 먼저 모험가 길드로 가서 등록하고 괴물 아이템을 돈으로 바꿀 거야. 돈이 생기면 여관에서 쉬자. 오타쿠들을 찾는 일에 대해 그 버릇없는 소녀들은 여전히 걱정하지만 관심 없다는 척했어. 잠시 후 우리 일행이 모험가 길드로 향했어.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안에는 거물들이 가득해서 우리를 삼킬 듯한 기세야. 다행히 친절한 아저씨가 불러서 길드장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 하루카는 친구에게 먼저 등록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나중에 하겠다고 했어. 2층으로 올라가 보니 1층과 별 다를 게 없었어. 그 안에 있는 험악한 놈들이 무섭게 느껴졌어. 그리고 길드장님의 온몸에 흉터가 가득하고 차가운 눈빛이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 길드장님은 하루카에게 길드 주인으로서 감사의 말을 전했어. 그게 전부였어. 뭔가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상장만 받았어. 그럴 겸 마석을 팔러 갔어. 감정을 마친 후 길드에서 가격을 제시할 거야. 수량이 많아서 하루카는 작은 주머니 하나만 가져왔어. 저쪽에서 보니 이렇게 많은 마석을 가져온 건 처음이라 놀랐어. 직원이 내일 다시 감정을 하자고 했어. 이만큼 많아서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애의 여자친구들은 이미 등록을 마쳤어. 익숙한 두 아저씨가 충격받았어. 왜냐면 그 애들 모두 레벨 30 이상이니까. 그들의 레벨이 길을 따라 계속 올라서 모두 기뻐했어. 그런데 하루카가 겨우 레벨 9라서 모험가 등록 조건을 못 맞췄어. 정말 아프네. 다른 사람들이 레벨을 칭찬받는 동안 나 혼자 속이 쓰려 이 빌어먹을 스킬 때문에 몹을 많이 잡아도 레벨이 안 오르다니. 하지만 레벨이 안 오르자 하루카는 직업을 특별히 해달라고 했지만 다들 그러면 길드가 혼란스러워질 테니까 안 됐어. 게다가 혼자 플레이하는 사람은 레벨 20부터 뉴비로 인정받아. 레벨 30이 돼야 진짜 모험가로 인정되지. 이건 지금 나를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야. 그저 쓸모없는 놈으로. 이미 망한 상황에 스킬 고독의 왕 때문에 파티도 못 들어가니 더 힘들어. 이대로 10년을 더 갈아봐야 레벨 30에 도달할까봐. 그래서 하루카는 자신의 운명에 눈물을 흘렸어. 영원히 쓸모없는 존재로. 친구가 그 모습을 보니 슬퍼졌어. 이제 그를 의지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 그날 저녁 길드의 조언대로 집을 찾아서 빌었어. 도착하니 불빛이 분홍으로 빛나서 마치 러브호텔 같았어. 다행히 아는 평범한 여관이었어. 그래서 우리 일행은 편안한 꿈을 꿨어. 이동 19일째 아침. 마석을 팔아본 돈으로 여자 일행들이 생활비를 마련했어. 도시가 안전해 보이니 여기 정착하는 게 최고야. 하루카는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 마석 돈으로 숲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어. 하지만 길드에 가니 자금이 부족해서 절반만 지불했어. 나머지는 다음에 치를 거래. 길드장님이 사과하니 하루카는 원망하지 않았어. 지금 주는 돈은 약 800만으로 지난번 구해준 덕분에 주는 거야. 친절한 아저씨가 장비 사러 데려갔어. 갑자기 하루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반장이 조금 걱정했어. 도착하니 가게는 낡았지만 파는 물건들은 훌륭했어. 대부분 미궁에서 나온 거라 우리처럼 평범하지 않은 애들에게 딱 맞아. 주인 아저씨는 좀 사악해 보이지만 사실 좋은 사람이야. 하루카가 몇 개 써보니 괜찮아서 저녁까지 골라서 사려고 했어.
주인에게 물어보니 이건 다른 장비와 결합하는 거야. 7번은 7개의 장비와 마을 사람 스킬과 함께야. 이걸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즐거웠는데 반장이 불러서 집으로 가야 했어. 결합하려던 순간 실수로 다 떨어지게 했어. 결과적으로 1,000만 넘는 돈을 치러야 했는데 가진 돈은 800만이야. 다행히 두 사람이 대신 부탁해줬어. 다음날 아침 하루카는 돈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못 산 채 멍해졌어. 더 벌려면 마석을 모아야 하니 도시를 떠날 계획이었어. 문제는 아직 인정받지 못해서 출입증이 없으면 못 나가. 반장에게 부탁하면 안 되고 여자애들 틈에 끼면 잡혀. 이곳 생활이 자유롭지 않아서 숲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 어제는 투명 망토를 샀어. 마을 사람 스킬과 결합하니 효과가 엄청났어. 이제 반장도 알아보지 못할 거야.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운을 숨기고 성공적으로 빠졌어. 성벽에 경비가 없는 곳으로 달려갔지만 여자애들이 봐서 속도가 떨어졌어. 바보 같은 짓이었어. 아직 밖에도 안 나갔는데 투명 망토를 벗었으니까. 하루카는 이 여자애들이 반의 사천왕이라고 깨달았어. 그들은 그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봤어. 청년이 한 명이 빠진 걸 느끼고 탐색 능력을 썼어. 뜻밖에도 그 오만한 소녀가 옷을 갈아입는 걸 봤어. 모두가 달려가 막았지만 이미 옷을 벗었으니 야단법석이었어. 하루카가 벗은 걸 비난하자 소녀는 슬퍼서 그를 달래라고 했어. 게다가 선택한 옷이 귀엽다고 칭찬해야 했어. 다음 날 여자 일행은 첫 임무를 떠났어. 하루카는 어제 벽을 넘으려 한 걸 4명이 반장에게 일러서 집에 머물러야 했어. 반장이 반대하니 순종하는 척하면서 그들을 속였어. 곧바로 투명 망토를 써서 밖으로 도망쳤어. 당연히 경비병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 하루카는 자유로운 개처럼 미친 듯이 숲으로 달려갔어. 한참 달리다 보니 방금 공격받은 마을을 발견했어. 생존자가 있어서 그냥 지나쳤어. 그런데 우연히 소형 몬스터 무리를 만났어. 하루카는 그들을 때려잡고 싶었지만 여자 일행이 쫓아올까봐 그냥 갔어. 마침 도둑들이 사람을 위협하자 멈춰서 구했어. 한 놈이 그를 약하게 보이니 창을 던졌어. 그는 지루한 표정을 지었어. 이 녀석이 너무 약하지만 자존심 강하네. 청년을 비난하네. 어쩔 수 없어. 다른 놈들도 따라와. 청년을 비난하네. 어쩔 수 없어. 결국 그는 그 못된 놈들을 금으로 바꾸는 주문을 썼어. 어제 결합한 물건이 꽤 쓸모 있었어. 새 놈이 풀려나도 모른 척하며 그를 마법사라고 생각하고 다가왔어. 결과적으로 하루카에게 얻어맞고 나가떨어졌어. 실제로 그는 주먹으로도 잘 싸우니까. 보스놈이 그를 이상하게 보니 무슨 마법사냐고 물었어. 하루카는 솔직히 말했어. 나에게는 직업이 없고 그냥 마을 사람일 뿐이야. 확인해보니 그의 레벨이 정말 낮네. 갑자기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원거리 공격 스킬을 썼어. 하루카는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했어. 그 녀석들이 기술을 너무 단순하고 느리게 쓰니 다 피해냈어. 한참 후 그는 지루해졌어. 이 새 놈이 전혀 똑똑하지 않네. 누가 싸우면서 기술 이름을 외쳐서 상대가 알게 하겠어? 마침내 마력이 다 떨어졌지만 하나도 맞히지 못했어. 그들이 숨도 못 쉬게 되자 하루카는 장난치면서 그들이 무기와 비교해 너무 약하단 걸 깨달았어. 마차 아내 아가씨가 도와준 덕분에 감사 인사를 했어. 그 애는 자신을 마리엘, 귀족이라고 소개했어. 듣자마자 하루카는 짜증나서 그 애와 엮이고 싶지 않았어. 도둑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처음에 구하지 않고 그냥 갈 뻔했다고 그를 탓했어. 그 일은 제쳐두고 그녀는 그를 에스코트해달라고 부탁했어. 자신의 아버지가 영주의 딸이니 또 공격받을까봐. 그렇게 하루카를 데려갔어. 안전을 보장하면서 보답으로 청년은 생각하다가 이 일로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 동의했어. 친구 집에 들러 보상받고 바로 돌아갈 계획이었어. 친구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지만 그는 기억나지 않았어. 그 도시에서의 일을 이야기했어. 작은 도시지만 과시하는데 마석 감정이 하루 걸려. 모험가 등록도 형편없어. 직업을 주지 않고 출입증 없으면 못 나가게 해. 하루카는 그 도시의 영주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 듣고 나서 마리엘은 슬퍼하며 그 도시의 영주가 자기 아버지라고 했어. 하루카의 말에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였어. 하루카는 이 마차가 그 도시로 가는 걸 알고 바로 내려달라고 했어. 하루 내내 도망쳤는데 다시 가면 소용없어. 청년이 소리를 지르자 그녀가 내려주라고 했어. 그 도시가 생각만큼 평범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장면이 숲으로 바뀌었어. 지금 근육 브레인 그룹과 깡패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 여자 일행을 보호하려고 그들은 여자 일행을 피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보호하려 했어. 결과적으로 적 보스가 달려들자 누군가 뒤에서 찌른 거야.